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 미 2사단 잔류 6일을 기회로 만든 시민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한철 교수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평택으로 전원 철수키로 했던 미 2사단 포병여단이 잔류하기로 결정되면서 동두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년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했던 우리 동두천 시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그런 셈인데요. 이 2사단 잔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우리 시장님,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오세창 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대표이신 우리 장영미 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계신 우리 박용선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시계획에 아주 정말 전문가이시죠? 우리 대진대학교의 최주영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군 기지하면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장희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과의 이성근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님과 장영미 시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시장님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동두천 시민 10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동두천의 어려운 난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저희 온몸에서 솟구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동두천은 63년간 미군 주둔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아온 지역입니다. 특히 시면적의 절반인 42%를 미군 기지로 제공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온 동두천의 피해는 컸고 그 피해는 절망으로 남아 결국 동두천을 경기 북부의 낙후도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두천도 희망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 동두천의 모든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국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들이 평택으로 떠나고 기지가 반환되면 산업단지, 연구단지, 주거단지 등 1000만 평의 반환기지를 개발해서 동두천을 경기도의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 210 포병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겠다는 국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동두천 시민들은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되찾고 싶습니다. 미군 기지 개발이라는 희망을 버리는 대신 국가 지원에 의한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과 국책사업 유치라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63년 동안 미군을 상생의 동반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두천 시민이기에 또다시 거리로 나가 미군 부대를 맞고 반미구호를 외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통하여 보다 나은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10만 동두천 시민의 이 간절한 소망과 외침에 대한 분명한 답을 빠른 시간 내에 정부는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영미 시의장님 단말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미 이사단 전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수없이 많은 확인과 약속을 하면서도 안보 상황 변화를 이유로 미 보병 이사단 210 한량야단 잔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동두천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미군 기지가 예정되는 평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평택은 미군 기지 이전을 대가로 정부로부터 18조 8천억 원, 국제평화도시 지정, 그리고 평택 시민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얻어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평택과 차별된 분노가 극에 달한 우리 시민 모두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원 없는 미 이사단 잔류는 절대 반대한다고 당당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두천의 행정,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 의장님 말씀에 안타까움, 책임감 이런 것이 참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미군 이사단 잔류 결정이 언론에 나오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하늘 지도처럼 많이 나오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썼던 우리 동두천 미군 잔류가 결정되고 나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화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미군 이사단 캠프 K시 앞 약 1,500여 명의 동두천 시민들이 모였다. 미 이사단의 잔류를 반대하는 동두천 시민들의 외침. 무엇이 이토록 이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일까? 한때 호황을 누렸던 보산동 관광특구.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며 문 닫는 상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300여 개가 넘던 상가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이제 100여 개 곳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연지 한 4, 5개월 됐는데 다시 문 닫아. 그래서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가지고 뭐 딴 데 또 들어오려고 인테리어 하는 거. 과거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15,000명 이상. 이라크 파병으로 7,0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곧 보산동 관광특구의 쇠락으로 이어졌다. 여기가 전에는 신발 가게 전문이었어요. 근데 안 되니까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면적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 부대. 이번 미군 부대의 잔류가 결정된 곳은 동두천시의 중심이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캠프 K시다. 미군의 반환 공여지 개발은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미군 잔류가 결정되며 시 개발 계획은 또다시 국가안보라는 명분 하에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체되어 있는 동두천시의 개발, 미군에 의존해왔던 지역경제의 공동화, 그리고 상처 입은 민심. 과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화면을 보니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미 이사단 잔류가 한미 전시 작전권 전환 시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통상은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시와 어떤 협의나 사전 통보 등이 교감이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일은
그런 교감이 잘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 이 교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군이 잔류한다는 언론 보도를 저희들이 꾸준히 접하면서 지난 9월 26일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국방부에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저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잔류가 결정되면 동두천 시민에게 먼저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경에는 미 이사단은 예정대로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미 이사단이 잔류한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국가가 답답한 처사이고 지자체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동두천 시민을 무시한 결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참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의사 통보를 받으신 내용인데요. 현재 미군이 주둔하기로 한 캠프 KC 면적이 무려 420만 평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미 이사단 포병여단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우리 장영미 시의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면적을 보면은 우리 시 면적이 전체 95.68제곱킬로미터로 2,900만 평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 전체 면적이 수도권 정비 규제 구역으로 묶여 있고 24%가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1230만 평, 즉 우리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 요건을 보면 여기 동두천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캠프 KC는 면적이 427만 9천 평입니다. 그리고 호비는 421만 5천 평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면적이죠. 캠프 KC의 36.8%가 개발 가용지가 되고 캠프 호비는 캠프 호비 전체 면적의 11.9%인 50만 3천 평이 개발 가용지가 되겠습니다. 캠프 KC는 과거에 2만여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이제는 210 할행여단이 2,500여 명의 병력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캠프 KC는 시가지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개발에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장은 2,500명 경력 규모에 맞게 주둔 부지를 축소하고 캠프 KC가 아닌 호비 쪽으로만 주둔하라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군 부대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이 되면서 동두천시도 많은 개발 계획, 이걸 어떻게 이제 살릴 거냐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었고, 많이 활용할 그런 플랜을 짜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지금 미군 부대가 잔류가 된다면 개발 계획이 또 어떤 차질이 오는지, 아무래도 시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시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두천의 미군기지는 2008년도에 반환 예정 미군기지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캠프 모빌은 유통복합단지와 공원 등으로, 또 이번에 잔류가 결정된 캠프 KC와 호비에는 대기업 생산용지, 외국대학 및 연구단지, 골프장과 평화기념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잔류 결정으로 캠프 KC와 호비에 수립되었던 모든 계획은 무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그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이것을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 조금 전문가들의 한번 진단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동두천시에 우리 미군이 주둔하면서 1951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가 해서 추정 결과치가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60년간 피해액이 19조 4,587억, 무려 20조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밖에도 이 지역개발 정치에 따른 문제점도 많고 이런데 우리 경기도의 우리 이성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미군에게 제공하다 보니
그 절반만을 대상으로 한 기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재정 자립도 역시 현재 17%에서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없을 것이고, 도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미군에게 제공됨으로써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피해가 사실은 굉장히 큰데, 이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자문위원장까지 하셔서 동두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 최주영 교수님, 이쪽 의견에는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하나는 일단 도시공간 구조가 이게 정상적인 도시공간 구조가 안 되고, 동두천이 인구도 작고 도시의 이 중심부의 길이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미군 기지들의 그 입지로 인해서 사실상 이 공간 구조가 이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이제 그게 나가기로 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봤는데,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 하여튼간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한 도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장 법적인 계획 중에서 제일 상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다시 잔류하게 된다면은 이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이게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동두천시의 어떤 정상적인 발전을 향후 20년 동안에 추진할 도시계획적인 큰 기본적인 틀이 이게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경제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도시계획을 따져보면 이거는 사실상 계산할 수 없어요. 경관련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큰 사실상 이 경제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동천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산정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또 이 더 심각성이 더 부각될 것 같은데요. 지역 공동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 우리 박용선 사무국장님, 지역 경제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미군이 한 2만 명 정도 이상 저희 주둔했었습니다. 2004년 이라크에 미 사단이 파병된 이후에는 약 7천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 사단이 주둔했던 캠프 호비 정문 주변인 가암동 지역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사단 캠프 KC 정문 주변인 보산동 지역은 상가가 2004년에는 330개 정도가 돼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100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호황을 누렸던 옷가게도 서너 곳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교통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그나마 있는 미군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위기가 있는 홍대나 이태원, 용산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10 포병 여단만 남게 되면 약 2,300명밖에 안 되는데요. 보산동 상가는 물론 동두천 전 지역이 공동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미군 부대가 잔류를 하려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누구보다도 정말 오랜 미군 기지 연구해 오신 우리 이장희 교수님, 이 관련해서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군 기지를 우리가 좀 얘기할 적에는 몇 가지를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서 미군 기지와 한미동맹, 두 번째는 미군 기지가 머물러야 된 역사성, 세 번째는 국가적인 측면, 그리고 기지가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기지 정책을 국가가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10월 23일 SCM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당국이 지자체 장과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당국이 잔류를 이렇게 결정해버렸어요. 이것은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미리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지자체장과 또 지자체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동두천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사실 평택 미군 기지로 인해서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동두천시의 미래의 발전, 이미 계획된 모든 여러 가지의 대학의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모두가 다 수포로 들어갔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중론을 모아서 정부 당국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쪽에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지 아주 날카롭고 정말 동두천의 현재의 문제점, 지금 정부와의 어떤 교감 뭐 이런 문제들 아주 강하게 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미군 그 2사단 잔류 이후에 저는 놀랍게도 그래도 동두천 시민들이 시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 포함해서 의장님 뭐 이렇게 정말 열심히 대응해 주시고 시민들이 정말 이제는 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발빠른 대응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고 다시 동두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적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예정대로 평택으로 전부 이전하라! 네, 동두천 시민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화면으로 봤는데요.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1월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는 그 언론 전 뉴스에 보고 알았는데요. 과연 거기서 좀 그래도 국방부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좀 동두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장님. 예, 지난 11월 17일 날 저와 우리 장영미 의장님, 한종갑 범시민대책위원장님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는 사전에 동두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두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정부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선두에 서서 하시겠다는 답은 얻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답은 하셨지만 국비 지원이 되려면 각 부처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답을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총리실과 청와대 쪽에서 저희 동두천 문제를 가지고 1차 협의 회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부분에서 더 진전되는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동두천시가 원하는 모든 안건들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국방부를 더 힘껏 열심히 다져서 그들이 우리의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부 부처가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미 이사단 만약에 잔류하고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 최주영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잔류를 하게 된다면 우선 이거는 아마 그 정부 차원의 어떤 하여튼간 이런 그 범정부 대책기구가 좀 설치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기가 곤란하다면은 지금 이원종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저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의 각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몇 천억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이런 동두천 어떤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면서 계획을 수립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분노에 차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종합적인 그런 그 관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 경기북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최대의 이제 난관이 이제 기반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반환 공여지가 반환이 돼도 사실 기반 시설 부족 문제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제한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잘 돌려서 보면은 다시 잔류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또 잘 활용을 하면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뭐냐? 이 기회에 기반 시설의 구축을 좀 상당 부분 좀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를 포천까지 어차피 2017년까지 뚫리니까 그게 동두천까지 그 짧은 구간만 더 들어와도 동두천에서도 강남까지 30분이면 가는 지역이 됩니다. 안보 때문에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지금 당장은 잔류가 좀 이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좋은 기회로 갈 수 있는 그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동두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래 활기차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경기북부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 중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법원 검찰청이죠. 그런 경우를 동두천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유치를 해주겠다든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는 그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동두천이 그러하니까 논의되고 있는 경기도립대학이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 분원 그런 거를 한번 이 동두천으로 해서 그 피해를 상당 부분 상쇄시켜 주겠다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거를 좀 이래 해줄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이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 낙후된 지역을 14개 선정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한 400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재생을 합니다. 부산도 되고 이랬어요. 정부에 짜여져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내년에 2015년에도 지금 경제기반형 5개 하고 근린재생형 35개 지역을 다시 한 40개 지역을 선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에 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선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권한은 또 총리실을 비롯한 국토부 쪽이기 때문에 이 국방부와의 연계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받아서 장기적, 이거는 매년 선정을 해서 할 것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거 제도적인 측면을 이렇게 같이 고려를 해서 한번 좀 이래 종합적인 것들을 한번 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 국방부 차원에서는 못 고치겠죠, 당연히. 법이 행안부 소속일 수도 있고 국토부 소속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 총리실이나 청와대 내에 어떤 이걸 다룰 수 있는 전담기구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래 나은 그런 중앙정부의 안보와 지방의 발전,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길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것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많이 보완이 되면 우리 동두천시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싶은데, 이번에는 또 우리 동두천시 미군 잔류로 인한 피해,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우리 이장희 교수님께서 간단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미군의 이번 잔류는 상당한 기간 저는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우선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이 주민 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과연 미군 기지의 잔류를 우리는 반대한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잔류를 찬성한다, 어느 입장을 택해서 어느 한쪽이든지 이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정말 주민의 이익과 국가적인 차원에 모두가 다 조화될 수 있는 답안이 뭐냐 하는 이런 정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의 약속을 정부가 또 미군 당국이 어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예정된 동두천시의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이 차질이 오기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안게 됐어요. 이것은 명백히 우리 헌법 60조에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批准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관철해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두천을 위한 특별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냐. 시장님께서 아마 평택특별법을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평택시의 특별법에 버금가는 이러한 특별법을 국회批准 동의 관련된 분들과 의사 관철을 위해서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주민 편의시설 사업비라든가 또 향후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네, 이 의견을 다 들으셨는데요. 우리 박용선 사무국장님, 동두천 시민들의 의견들은 아무래도 남들보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십시오. 예, 저는 동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초적인 걸 먼저 원하겠습니다. 이제 캠프 KC와 호비, 이제 포병여단이 남게 되면 미군 기지 개발 계획은 저희가 무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보산동 상가 주민들은 상실감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 시민들은 실망과 좌절이 큰 상태입니다. 캠프 KC와 호비를 개발하지 못하는 원인을 이제 국방부가 제공했습니다. 국방부는 그 책임을 지고 동천시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동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전반적인 내용들을 들으셔서 우리 동두천시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큰 그림은 잡으셨을 텐데 정말 짧은 시간 굉장히 급하신데도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우리 또 동두천시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우리 오세창 시장님에게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최주영 교수님과 이장희 교수님이 동두천의 새로운 어떤 전략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뭐 두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사항들이 거의 많이 내포가 되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정부 요구안을 크게 5가지로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두천시 지원 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가 우리를 도와준다 해도 단일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 TF팀이 있지만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진 각 정부의 통솔을 할 수 있는 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동두천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대책기구를 해달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정말 아까 최주영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국제자유도시, 옛날에 500만 평 규모로 상패동에 동두천에 150만 평, 양주에 350만 평을 해서 500만 평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같이 겹치니까 그게 잘 어려워서 안 됐고, 이제 우리는 양주 빼고 우리 시 100만 평만 해서 국가산업단지나 거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미군 기지를 반환이 된다 그럴 때 과연 그 반환 기지를 누가 개발할 것이냐. 우리 동두천시가 그 토지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산다 그래도 독자적인 개발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가 정부 주도로 개발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동천 시민들이 먹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는 뭐 캠프 KC와 호비 중 포병 여단이 뭐 언론에서는 캠프 KC에 주둔하겠다. 저희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캠프 KC는 반환을 하고 있으려면 호비 쪽에 주둔을 한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는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과 주민 편익시설 사업비 지원입니다. 뭐 돈으로 따지면 평택에 18조 이상을 투입을 하는데 이거 돈으로 따지면 한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가가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평택특별법에 동두천을 삽입시켜달라. 그러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 복잡해진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미군 주둔 지역,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좀 개정 보완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 교수님 지적했듯이 저희가 경기도시장 군수 총회에서도 우리 동두천 안을 같이 건의를 했고, 또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그런 것을 도의원들이 합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협의회는 경기도 의장협의회에서 우리 장영미 의장님이 수고를 해서 의장협의회에서도 우리 안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총회에서도 우리 안을 긴급 발의를 해서 우리 안을 같이 공동으로 건의해 주는 거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정부의 요구한 5가지 안과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또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시장님 말씀에서도 시의회에 아주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장님 좀 추가적인 보충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두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차후에 정부의 대책단이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정부 관계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부처 간 협의가 잘 안 되는 점을 감안해서 어느 한 부처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힘으로 총괄 통솔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적극 요구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정치권의 깊은 관심과 절대적인 협조를 위하여서 다양한 방안으로 우리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 그 내용에서도 나왔는데, 아까 또 우리 이장희 교수님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실제로 평택은 거의 18조 가까운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동두천이 용산이나 평택 같은 그런 보상과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우리 이장희 교수님 전문가이시니까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특별법을 통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번 국회가 움직이고 또 시장님이 직접 또 관련자들 다 만나서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를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지금 여론이 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절대 이 길을 살려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동두천이 과연 미군이 주둔하면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만드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2016년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이 되면 다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두천시는 어떤지,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미군 부대 잔류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지역의 현재 모습 잠깐 보시고 마지막 주제, 우리 지역 활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한국 정부의 요청과 미국의 주둔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진행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 2016년 변화를 맞게 될 곳은 동두천뿐만이 아니었다. 경기 북부의 또 다른 미군 주둔 도시 의정부. 현재 5개의 미군 부대 반환으로 공여지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6년 3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서의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지원 2,600억여 원, 지방비 4,400억 원, 민자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의정부의 반환 공여지 개발 계획. 8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일자리 3만 개 창출, 5조 원의 경제 효과 유발을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과 함께 2016년 미군 부대 이전을 앞뒀던 용산.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에 야심찬 포부를 밝혔던 용산공원 조성 역시 미군 부대 잔류로 차질을 빚게 되었다. 토지 매입 10조 원, 공원 조성 1조 5천억 원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 63년간 안보라는 명목으로 희생당한 동두천시의 사정과는 확연히 다른 지원이다. 그렇다면 미군 부대가 이전하게 되는 평택시는 어떨까? 미군과 가족을 포함 군무원까지 모두 8만 명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는 평택 미군 기지. 기지 이전으로 인한 인프라 구성과 다양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특별법을 제정, 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9개 분야 89개 사업에 18조 8천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 교통 기반 시설, 첨단 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지원 시설, 문화, 복지, 또 공원 시설 등 향후 성장 발전에 기틀이 되는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63년을 기다려온 동두천 시민들, 그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네, 화면으로 평택시가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를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조사 결과를 보니 동두천시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한 데 비해서 서비스업 종사자가 16.1%로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역의 산업시설 많이 열악한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어떤 미군 부대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성근 과장님께서 어떤 경기도 입장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다. 뭐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두천 주변으로 경기 북부 5대 핵심 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집중해서 조기 완공하도록 할 계획에 있는데 상패 청산이라든지 간압 상수 이런 부분들은 동두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경필 지사님의 이제 공약 사항인 북부 지역 발전 10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지역 경제 분야에 400억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공모해서 이제 100억씩 지원해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 이제 균형 발전 사업으로는 대구에는 고 김광석 거리가 유명해졌듯이 동두천에도 미군을 중심으로 과거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K-팝, 동두천 팝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 이 접경지 특수상황 지역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인데요. 다음에는 우리 동두천시가 내놓은 지역 활성화 방안 우리 시의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을 단기적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은 동두천 전 지역을 국가 지원 도시로 지정을 하고 동두천 개발 지원 사업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 표를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두천 전 지역 국가 지원 도시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며 정부 투자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동두천시는 재정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기반이 약한 관계로 우리 시가 지원도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인 LH도 동두천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 투자기관도 동두천시의 지원도시 지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동두천시를 전 지역 국가지원도시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직접 개발하고 지원 사업단을 만들어서 동두천시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장님의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방청객 질의 응답 시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 드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 미군현안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수호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했던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오시당 시장님, 장영미 의장님과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역 경제 공동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없는 이런 상황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로 모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의하실 분이? 네, 말씀하십시오. 네, 생현 이동의 김일석입니다. 미군 2사단 잔류로 인한 그 상실감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나 동천 시민 모두가 상실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실감은 동두천시 발전에 대한 상실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실감 때문에 인근 신도시나 인근 위성도시로 전출을 가려고 하는 시민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출자들의 생각을 돌려놓고 좀 억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토론자들께서 답하기보다는 제가 주제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 미군 기지가 주둔하면서 정말 원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점잖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과격한 어떤 선동보다는 순차적인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권리대회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한 덕에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그래도 동두천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진일보한 사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동두천의 생존권을 얻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말 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저는 우리 동두천 1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내년도부터 미군 주둔에 관한 찬반 주민투표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과 TV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강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10만 동두천 시민들은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해치자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동두천 시민의 이기주의를 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6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책임진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TV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동두천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이해를 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지역의 우리 시장님, 의장님, 또 정말 모시기 힘든 각계의 전문가 모시고 동두천 12이사단 잔류와 관련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미진한 부분, 혹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마지막 시간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박용선 우리 법무시민대책위 사무국장님부터 마지막 혹시 미진한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두천은 그 국가안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동두천 시민이 요구하는 지역 개발안, 즉 대정부안을 들어주고 미군 숫자에 맞는 현실적인 면적을 미군에게 공유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동두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길거리에 나서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정부에 잘 전달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동두천을 물려주시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최지영 교수님 마무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문제가 하여튼 안보에 치중을 하면은 지역이 하여튼간 쇠퇴한다. 이게 지난 우리 6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이게 사실 이게 공식이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지역이 지역 쇠퇴가 아니고 안보를 담당해도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되지 않겠나, 정부도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우리 이장희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두천 시민들의 요구는 반미 감정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지 미군 기지가 주둔하는 지역과
미군 기지가 떠나는 지역과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만족하면서 함께 우리가 한미동맹 그리고 또한 우리 국가의 안보도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자는 요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이성근 경기도 균형발전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이제 동두천에서 건의했던 자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서 동두천에서 그동안 인내하고 참고 계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어루만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강윤미 의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들어가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 2사단의 평택 이전 계획은 정부의 안보 정책에 의해서 당위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득하여서 추진되었고 또 반발이 극심한 평택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회적 비용을 치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미 2사단 전부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정책의 변화로 다시 미군 기지 잔류로 인해 큰 기업체 하나 유치하지 못해서 낙후되고 공동화된 동두천 전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제 정부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을 통해 반환공여지 전부를 국토관리부에 무상으로 관리 전환하고 특별회계 및 동두천을 위한 국가지원도시 개발사업단을 설치하여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이 토론회를 계기로 잃어버린 권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모두 똘똘 뭉칩시다. 네, 우리 오늘 토론의 어떤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 오세창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군을 떠나라. 미국이 싫다가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우리 동두천 시민에게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동두천에 거주하는 미군의 안전 문제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시장으로서의 한계를 시험받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꼭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동두천 시민은 한미 공조와 안보의 도시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방청객님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60년 동안 미군 기지가 주둔한 동두천. 우리 동두천이 이런 부위 정경의 어떤 마음으로 지역의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두천 이제는 도약해야 된다. 이런 말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동두천이 더욱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이 토론회를 보면서 각성하고 동두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기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오늘 토론회가 정말 사람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J 헬로비전 모든 컨텐츠를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